총구가 제 머리를 겨누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억류된 벨기에인 변호사의 절규의 세계는 침묵했죠. 하지만 운명을 바꾼 건 단 한 통의 전화였어요. 한국 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생소한 외국 정부가 왜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구출 후 받아든 파란 여권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꿨습니다. 그러나 브뤼셀 공항에서 들은 차가운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백인이 한국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수갑이 채워졌을 때 국적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한국 대사관의 전화 한 통으로 세계 권력의 판도가 뒤집혔고 국제 외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어떻게 한 장의 여권이 프랑스와 벨기에 정부를 무릎 꿇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저에게 공식 사과 만찬을 베풀었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날의 총성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제 귀에 울리는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저는 엘렌. 벨기에 출신 인권 변호사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날도 임시진료소에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폭발음.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무장 세력에 억류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당신은 스파이겠지.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내 얼굴에 총구를 들이댔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죽음을 상상했죠. 벨기에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웃음뿐이었어요. 철창 안에서 보낸 나흘. 벨기에 대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EU 긴급라인도 UN 인권 담당자도 마찬가지였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그들에게 제 목숨은 정치적 리스크에 불과했나 봅니다. 절망 속에서 문득 생각난 사람. 5년 전 서울대 교환학생 시절 알게 된 민지. 지금은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숨겨둔 위성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엘렌, 어디야? 무슨 일이야? 민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와줘. 벨기에도 EU도 유엔도 모두 외면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민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게. 우리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이 벨기에 국적의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금만 버텨. 어둠 속에서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 내게는 단지 1년간 유학했던 나라. 그런데 그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 자국민도 아닌 나를 위해. 간수의 발소리가 가까워져 전화기를 숨겼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혼자 남겨진 채 처음으로 절망 너머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한 줄기 희망. 그것은 파란색 여권을 든 낯선 이들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소란과 함께 철문이 열렸어요. 한국어 대화가 들렸죠.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엘렌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건물 밖에는 한국 국기가 그려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어떻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설명했어요. 어제 밤부터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NGO와 협력해 당신의 위치를 파악했고 특수팀이 투입됐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전 한국인도 아닌데. 김영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이유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 한국 대사관은 제가 억류된 것을 알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벨기에 본국이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그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엘렌,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김 영사가 가리킨 곳에는 5명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구출했습니다. 모두 중상이라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이들은 제가 억류되기 전 진료소에서 만났던 아이들. 가장 어린 하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죠. 군용기로 이송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살았을까? 왜 한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착륙 후 인천공항에 내리자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김 영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건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서울대병원 회복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의료진이 상태를 체크했고 심리 상담사가 트라우마 치료를 도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모든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는 사실이죠. 퇴원 당일 민지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재회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껴안고 있었어요.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이 널 구한 거야. 우리는 그냥 전화를 받았을 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봄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을 구한 나라.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이곳.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어떤 여권보다 강한 건 그 안에 담긴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여권에는 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애초에 단기 체류 예정이었지만 외교부에서 제안한 특강 시리즈가 길어졌어요. 국제인권법에 관한 강의를 하며 한국의 법조계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죠. 그중 대법원 판사 한 분과의 만남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유럽과 중동에서의 경험을, 판사님은 한국의 사법 역사를 나눴어요. 놀라웠던 건 그분의 진지함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국 사법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향해 멈추지 않죠.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런 대화가 쌓일수록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움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었죠.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누군가의 고뇌가 있었고 법조항 하나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또한 제가 구출된 이후 한국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아동 의료 지원 프로젝트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뿐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왔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던 생각이 선명해졌어요. 나 여기 남고 싶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벨기에는 내 고향이지만 여기서 찾은 게 있어. 단순히 안전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야. 그날 밤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었죠. 귀화 인터뷰 날 심사관은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유럽연합 시민권을 포기하는 건 큰 결정인데요. 잠시 고민했지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어요. 여기서는 인간의 가치가 여권 색깔보다 중요했죠. 저는 그런 가치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심사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엘렌 씨, 사실 당신 같은 분이 한국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광입니다. 2달 후 제 손에 파란색 대한민국 여권이 쥐어졌습니다.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신분증일까? 아니요.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나라가 나를 지킨다는, 그리고 나 역시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벨기에 엘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엘렌 김.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그때는 몰랐죠. 이 여권이 곧 저를 어떤 시험 앞에 세울지. 귀하의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브뤼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경찰관이 제 여권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유럽 난민 컨퍼런스 발표차 벨기에로 돌아온 지 5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경찰관은 제 얼굴과 여권을 번갈아 보더니 마이크에 뭔가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경찰이 더 나타났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오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공식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전 귀화한 한국 시민이에요. 백인이 한국 국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경찰관의 비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작은 조사실로 끌려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부끄러움,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상급 경찰이 들어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 같습니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적이 외모로 결정된다고? 내가 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이들은 모르겠죠. 한국어로 말해보세요. 뭐라도 좋으니. 경찰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엘렌 김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귀화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잠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여권이 진짜라도 당신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6시간. 물 한 잔 없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발표 자료가 든 가방도 압수당했죠. 창문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제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처럼 대우받고 있었죠. 제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파란 여권 속에 담긴 약속. 경찰에게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전화 한 통으로 폭풍이 시작될 줄은. 전화 후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남성과 여성이 들어왔어요. 여성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 김 씨. 저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이선영 영사입니다. 괜찮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영사는 경찰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갑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권을 돌려주십시오. 경찰이 망설이자 옆에 남성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저는 박준호 대사입니다. 이것은 김엘렌 씨의 귀화 증명서와 외교부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벨기에 외무부에 보낼 공식 항의서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갑이 풀리고 여권이 돌아왔죠.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경찰이 변명을 시작했지만 박 대사가 단호히 끊었습니다. 귀하들의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자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오늘 안으로 벨기에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영사가 제 짐을 챙기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함께합니다.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알게 된 사실. 제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대사관은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서울 외교부는 즉시 귀화 기록을 전송했고 법무부는 제 신원 관련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해 보냈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주시했다고 해요. 전 그저 한국인 중 한 명인데 왜 이렇게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사의 대답이 가슴에 남았어요. 엘렌 씨, 대한민국은 국민을 선택할 때 진심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선택한 시민이에요. 그 선택을 우리는 지킬 겁니다. 그날 오후 벨기에 외무부 건물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어요. 문화적 차이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공식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프랑스 역시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공항경찰은 프랑스 파견 인력이었죠. 저녁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백인 귀화 시민보호위해 외교전 펼쳐라는 제목이었어요. 창밖에서 브뤼셀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에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 서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한 장의 파란 여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움직였고 그 나라는 저를 지키기 위해 유럽의 강대국들과 맞섰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 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시죠? 함께 가겠습니다. 놀랐어요. 아직도 저와 함께 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대사관의 지시입니다. 당분간 엘렌 씨와 함께 하라고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등록대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김엘렌 씨, 맞으신가요? 어제 뉴스에 나온. 발표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로 방이 가득 찼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인원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제 발표 주제는 국경 분쟁 지역의 아동 인권이었죠. 시작하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사람들은 내 국적에 관심이 있지, 발표 내용엔 관심 없을 거야.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예정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어제 저는 공항에서 국적을 의심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저는 대한민국 시민 엘렌 김입니다. 제 외모가 아닌 제 여권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이죠.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발표 후 여러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BBC, CNN, 르몽드까지. 이 영사는 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엘렌 씨, 프랑스 외무부에서 공식 만찬에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사과의 의미로요. 파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켰더니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국민을 보호한다. 인종을 넘어선 국가 정체성 파란 여권의 힘. 프랑스 외무부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만찬장에 들어서자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외무부 장관이 직접 다가와 손을 잡았죠. 김 씨, 우리 국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식사 중 장관은 물었어요. 귀화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시 생각하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제가 구출됐을 때 한국 외교관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약속이더군요. 그 약속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제 여권이 국제적 논쟁을 일으키고 유럽 국가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일 줄은. 착륙 전 한국 뉴스를 봤어요. 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한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교부 장관도 있었어요. 장관이 내게 말했습니다. 김엘렌 씨,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귀국 한 달 후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벨기에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복수 국적 포기 명령이었죠.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라 벨기에 국적 포기 절차를 30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물론 귀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벨기에의 양자 협약으로 복수 국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공항 사건과 관련 있을까? 아마도. 민지의 대답이 무거웠어요. 외교부에 알려볼게. 이틀 후 외교부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김엘렌 씨, 걱정 마세요. 벨기에 측과 협의 중입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 개인의 국적 문제로 국가 간 외교전을 벌일까요? 하지만 사흘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 앉아 있자니 장관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벨기에 측의 조치는 명백한 보복성 행정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화상회의로 벨기에 외무부와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측은 다문화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논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김엘렌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시민입니다. 그의 복수 국적은 양국 간 문화적 가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벨기에 측은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완강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은 국제인권기구들에 이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귀화 시민의 권리 보호는 국제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요. 2주간의 긴장된 협상 끝에 벨기에가 물러섰습니다. 한벨 복수 국적 상호 인정 특례라는 이름으로 제-벨기에 국적 유지가 허용됐어요. 놀라웠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 국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사례는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 국민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서류?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제게 파란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존재 방식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밤늦게 벨기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렌, 내 이야기가 브뤼셀 법대에서 사례 연구로 다뤄지고 있어. 국적과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네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새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기억나요. 내 국적은 이제 명함이 아니라 사명이 되었다. 한국이 나를 지키듯 나도 한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몰랐죠. 그 약속이 곧 다시 시험대에 오를 줄은. 귀화 2년차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벨기에에 계신 어머니 마리 여사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더는 방치할 수 없었죠. 어머니,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쉬울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 부모 초청 비자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가보니 복잡한 규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귀하는 귀화 시민이시고 어머님은 외국 국적자이신데 기존 사례가 많지 않네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F1 가족 방문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용이라고요. 어머니는 이미 80대.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필까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민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부에 아는 분이 계셔. 특별 케이스로 올려볼게. 한 달 동안의 서류 전쟁이 시작됐어요.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귀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합동심사를 거쳐야 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실은 저와 같은 사례가 계속 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말이죠. 이번 케이스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 필요한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가족결합 특별 승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어머니의 장기 체류가 허가된 거예요. 서류를 받아들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시는 어머니.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생기 넘쳤어요. 어머니를 안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저. 이제 제 뿌리도 함께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노인회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이웃 할머니들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시며 웃음꽃을 피우셨죠. 한국어 단어도 하나둘씩 배우셨습니다. KBS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고 제안이 왔을 때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하셨어요. 내 딸이 선택한 나라를 나도 알고 싶어. 다큐 촬영 마지막 날 인터뷰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세요? 어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내 딸이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때 나도 이곳의 일부가 된 거죠.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렌, 넌 옳은 선택을 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파란 여권을 살짝 만졌어요. 단지 한 장의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품은 방패였고 위기 속 국민을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 진짜 국민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보호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파란 여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권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품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순간 저는 완전히 행복했어요.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파란 여권 속에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저는 외교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시민보호정책 자문관으로 일해달라는 거였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어머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그래, 내가 열어준 문은 다른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단지 생존을 위해 찾았던 여권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약속이고 책임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책상에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파란 여권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국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면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